네, 오늘의 경제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67조 원. 네. 그게 무슨 돈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예. 평가 손입니다. 뭐 완전히 사라진 거는 아니고 예. 하루 만에 사라진 액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였었죠. 이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확인이 되고 첫 번째 거래일을 맞게 된 셈인데 네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87%, 예. 코스닥은 무려 4.3%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줄어든 시가총액이 코스피 56조, 코스닥 10조 합쳐서 무려 하루 만에 67조 원이 증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오늘 상당한 좀 강한 반등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그래서 앞으로의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퍼질지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대규모 폭락 장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67점은 우리 한 해 예산의 8분의 1 정도인데, 그런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불확실성 이해는 다 네. 돼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로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를 살펴봤더니 떨어지긴 떨어졌어도 뭐 이 정도 폭락은 아니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질문도 제가 어제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네. 일단은 진원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0.28%. 근데 중국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대규모 지금 경기 부양을 계획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나섰거든요. 예. 막 그런 것 때문이 있었고 홍콩이랑 대만은 빠지긴 빠졌는데 우리보다도 상당히 덜 빠졌죠. 어제 네. 같은 경우에 그 이유가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우리가 새롭게 나온 재료, 네. 새로운 재료, 새로운 악재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 중에서 중국 경제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나라, 실은 홍콩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렇군요.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 우리 주식을 더 많이 팔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주가와는 정반대로 또 움직이는 지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위기가 되면 환율이 들썩거리는데 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위기가 나오면은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할 거야. 네. 그럼 원화 대신 달러로 바꾸려는 지금 달러 수요가 더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화 약세, 환율 급등 현상이 나오는데 어제는 좀 공포스러웠죠. 뭐 1,200원 훌쩍 넘어서 한순간에 1,220원까지 그대로 막 터치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오늘도 일단은 환율은 좀 안정세입니다. 다시 1,21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네네. 환율이 저렇게 오르게 되면 늘 좀 불안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환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그냥 뭐 IMF 외환위기 때 1,600원, 1,800원, 2,000원 또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때 1,300원 막 넘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네. 환율 시장에 대한 공포들이 늘 있어서 이 외환 시장은 늘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조금 안정세를 찾았다는 거긴 한데 이런 또 주가가 폭락, 환율 폭등 이런 일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좀 어떤 특단의 카드 같은 거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미 추경은 이제 공식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국회에서 여야 모두 네. 추경에 대해서 일단 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그렇게 네. 되고 또 한 가지 축이 통화정책, 즉 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 네.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아. 중국은 이미 나섰고요. 네. 과거에 뭐 사스다, 메르스 때도 이런 일 터졌을 때는 바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네. 쉽게 말해서 대출 이자 부담 떨어진다. 네. 시중에 돈 많이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게 오늘 27일 날 네.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목요일 날. 그런데 금리 인하를 일단은 지난주 초에는 이주열 하는 총재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난주 말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심각 단계가 예, 됐죠. 됐고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반반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까지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저는 일단은 안 한다 쪽이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은 3월에 미국이 어떻게 하냐를 보고 4월경에 나설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한국은행의 이 금리 정책도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상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더 내려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재택근무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출근을 했는데 네. 재택근무하는 곳이 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기업 위주로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뭐 지난주 2주 전까지만 해도 걱정했던 게 중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중국 부품이 안 들어와서 우리 공장이 멈춰서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자체 확진자가 나오면서 예. 우리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공장에 간다거나 네. 회사에 가면서 이게 감염이 퍼지는 이런 아. 것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네. 지금 대기업 위주로 빠르게 재택근무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예. 뭐 그동안 나온 것들 SK그룹 같은 경우에가 이 지금 전 계열사 네. 서린빌딩의 본부에 소수모 인원을 놔두고 네. 일단 재택근무에 돌입을 했고요. 네. 삼성그룹은 전 계열사에서 임산부는 모두 다 재택근무. 아. 또 LG도 마찬가지로 2주간의 재택근무를 제시하고 있고 네네.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전 직원 다 재택근무를 지금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는 지금 LS그룹 계열사에서 뭐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 이러면서 네. 아마도 5대 그룹, 10대 그룹, 15대 그룹으로 재택근무가 뭐 적어도 2주간 동안 재택근무한다라는 이 움직임과 결정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근무 형태까지 바꾸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모든 직원이 다 재택근무를 할 수 없으니 출근하는 사람은 있을 소수는 텐데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근무 시간, 출근 시간을 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있다고. 네, 지금 걱정이 감염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감염이 어쨌든 되는 환경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렇죠. 셀러리맨들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차제라고 해서 네. 각 기업들이 출근을 좀 빨리 당기거나 좀 늦추면서 네. 러시아워에 사람 많은 곳을 좀 피하도록 이렇게 네. 좀 유도하고 있는 일종의 탄력 시간 근무제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근무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대면하는 게 사람과 마주치는 게 지금 상당히 꺼려지는 상황인데 네. 그럼 근무하는 형태도 조금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가장 많이 일단 직장 내에서 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의는 다 화상회의 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출장, 외근을 가면서 밖에서 걸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외근은 다 이제 당분간 금지한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에서 사람 많이 모일 경우가 구내식당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출퇴근 시차제처럼 구내식장도 뭐 A팀, B팀, C팀 이렇게 일종의 시차제를 통해서 최대한 접촉을 좀 피하는 쪽으로 각 기업들도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돼 있는 사회인데 꼭 출근을 해야 될까? 네. 네. 이게 참 원론적인 이제 의문으로 가게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선 이번에 재택근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 이 재택근무를 통해서 정말 생산 효율성이 높여지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동안 갑론을박이 많았거든요. 네. 뭐 가령 영국 FT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떨어진다. 왜냐하면 집에서 놀고 하다 보면 네네. 실제 업무 뭐 강도는 80%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반면에 이렇게 할 때 더 높아진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한 2주간의 재택근무들을 좀 빠르게 확산되거든요. 네. 그때를 통해서 정말 효율성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보는 또 그런 차원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